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4월 무역 수지가 2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4월 무역 수지가 8,089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일본 재무성 발표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6,953억 엔에 비해 21.5% 증가하면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상치인 6,463억 엔을 웃돌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애둘러 구두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세월호 사고에다 원화 절상도 있어 기업하는 분들이 어렵겠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주시하고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팍팍하다는 재계의 호소에 대한 추임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집행을 7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수십 년간 쌓인 비정상적인 관행과 광범위한 안전 불감증, 잘못된 기업 문화가 합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의 201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거래보다 0.39% 내린 2003.48포인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과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서 3일 만에 하락 마감한 이유인 듯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거래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핫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업종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화로 만나 뵙게 되네요. 이번 주 업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오늘 먼저 이제 집에서 이제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은 업종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업종을 분석하기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3일 동안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예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지수의 부분은 오늘 코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얘기들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첫 번째 우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1사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예상치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원래 1사분기 예상치를 어느 정도까지 봤었냐면, 거의 3,995억,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업체들 1사분기 실적의 전체 누계를 봤을 때 아마도 1분기에는 거의 한 4천억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진행된 상태이고요. 일부 몇 개가 좀 남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2,665억으로, 거의 이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33% 정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너무 기대만큼 못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적인 실적이 좀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간을 봤을 때 코스닥 관련 기업들 연간 순이익 규모가 한 2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조 9,400억 정도요. 근데 수정치로 봤을 때는 한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은 첫 번째로 1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실적이 좀 잘 안 나온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투매성 매도세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마 지금 이러한 실적 전망치 하회에 대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 펀드 환매입니다. 사실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중장기 펀드들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소형 펀드들 유입 규모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한 해, 그러니까 2013년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거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2조 원 정도를 사들였던 부분이고요. 올해 역시도 거의 1조 원밖에 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일부 팔기는 했는데, 최근에 팔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은 단기 펀드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사들어왔던 펀드들은 장기 펀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소형주 장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펀드 유입이 좀 상당히 많이 됐다가 2014년도를 들어오면서부터 펀드 유출 규모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일부 차익성 매도가 나갔던 펀드들도 좀 있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펀드 유출 사건이 지금 수급에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본다면 개인, 기관, 외국인 어느 주체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받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100억대 정도의 평균적인 매도를 하다가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억대 이상의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400억, 300억대의 매도를 하면서 매도 규모를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 전망치 하향과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결국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다라는 것은 어느 업종인가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IT 부품주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IT 부품주로 대표되는 것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인데,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제 IT 부품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많은 기사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은 갤럭시 S5가 기대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 수량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삼성이 판매 부진을 갖다가 결국 부품 단가 인하로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부품 단가 인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중소형 부품 납품업체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납품업체들이 결국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1분기에 그러한 부분의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장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하락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장이고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수를 하는 종목군이 지금 형성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관련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장이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중소형주의 약세 전망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시황관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최근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이제 4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좀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첫 번째로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내용들이 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오 테크닉스나 엔테스 같은 경우 이번 급락상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졌던 종목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 이오 테크닉스하고 엔테스가 매수가 이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목들은 실적 개선이 앞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1분기에 실적 개선이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촉매를 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CJ 오쇼핑, GS 홈쇼핑,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유통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지수하락의 방어주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들의 매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컴투스, 조이시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서 지금 빠질 때 매수를 하는 전략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향후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장세로 좀 대별되는 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 분명한 것은 수급 우려감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장중에 매수를 하는 척하다가 이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서 매도 규모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기관들은 어차피 펀드 환매라든지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자금 유출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분간 수급 우려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비교적 좋은 종목 슬림화 위주 쪽의 종목 선별 작업들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없이 좀 넉놓고 계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목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음 장세에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중소형주 장세가 새롭게 이제 펼쳐질 건데 요번에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잠깐 멈췄던 종목들이 앞으로 중소형주 장을 이끌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상승하기 위한 변곡점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향후 장세는 5월 말 6월 초 정도가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금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으시라고 판단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업종 분석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오전 10시 10분에는요, 하루의 이슈 또는 한 주간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분께 증권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 시장과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슈 Y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아주 강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간 시황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큰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계속 시리즈로 좀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아주 강한 시장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한 시장. 제가 끊임없이 금년 초부터 외쳤던 상고하고의 그 상고를 만드는 시장이고요. 하고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 10원도 남겨놓으실 필요가 없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이 통상 이래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만 하고 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만 하고 딱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의 유연성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안전한 걸 원하시죠. 대형주가 그래도 좀 떨어져도 좀 작게 떨어지고 많이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할지라도 또 한번 좋은 기업도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마음 심적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 근데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를 하게 되면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물론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그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역시 대형주만 하고요. 중소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역시 삼성전자 가지고 어떻게 돈 벌겠나? 그렇죠. 그래서 소형주 가지고 승부를 간다. 또 기분이 좀 그래요. 삼성전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억 한 4천만 원 되잖아요. 100주를 삼성전자를 140만 원짜리를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원짜리를 140만 주 갖고 있는 게 더 주식 투자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기분이요. 그래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실제 수익은요.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이 보통 나오고 있던 게 벌써 지금 5년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실은 좀 섞어주기 좋긴 한데 섞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대형주만 하든 소형주만 하든 좋다 이겁니다. 근데 대형주 되는 장에서는요. 대형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형주 되는 시장에는요. 소형주를 가는 게 맞는데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괜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은요. 확실히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제부터 스타트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수평 이동하라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닭 잡는 칼 버리셔야 됩니다. 코스닥 잡는 칼을 버리시고 소 잡는 칼, 거래소 잡는 칼로 바꾸셔야 된다. 소가 닭보다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요. 이 소가 무슨 소로 바뀌었냐면 황소로 바뀌었어요. 다다다닥 뛰어가면 닭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다가 발표 죽어요. 바로 지금 장세가 황소, 바로 불장세입니다. 불장세. 한국거래소 앞에 대신증권 앞에 보면 이렇게 황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앤베어, 불장세 아주 강력한 상승장을 지금 앞두고 벌써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최근 보면 코스닥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4월 고점 573포인트에서 30포인트 이상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이 매도를 꾸준하게 올 연초부터 했었는데 기관까지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좀 이따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은요, 주도주급 대형주의 어떤 그 탄력 둔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파라다이스, 그리고서 IT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좀 고공권 플레이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요,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동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은 이 회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어떤 트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들 자체가요. 셀트리온은 리포트 자체를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리포트를 쓸 건데 예측이 불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면 이 시장은요. 시가총액을 상위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주만 올라간다면 항상 한계가 빨리 도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면 선물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그 어느 것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간다. 근데 삼성전자가 마침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니까 올라가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의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적, 즉 실적으로 낼 수 있는 주도주가 사실은 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테마주들, 실적보다는 전부 다 기대감에 의존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이 좀 급락이 들어올 때 급락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기조적인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35% 거의 뭐 35% 40% 왔다 갔다 이렇게 기초적인 수급을 유지해주고 있고 기관도 일정 부분의 수급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투자가 많다면 어떤 게 있냐면 심리에 대중의 심리에 확 쏠림 현상이 많다는 거죠.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그러니까 받침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주 수급이 보자하다는 것은 이번 증시 하락이 나타나면 굉장히 가속도 그리고 매수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투자 심리 굉장히 민감한데 투자 심리가 거래소 쪽 저가 대응주로 쏠려버리면 역시 심리도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항상 코스닥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내재 가치보다는요. 기대 가치에 전부 다 승부를 겁니다. 향후 이렇게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될 것이야. 그 기대감의 승부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니까 맞으면 대박이야. 안 맞으면 쪽박이라는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전망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 금액과 그리고 공여율, 신용공여입니다, 이거. 즉, 신용으로 사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신용잔고 금액은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을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섰고요. 이 신용잔고 공여율 자체가요, 지금 2008년 최고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신용으로 한다는 거죠. 이러면은요,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 물량들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남의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의 돈, 레버리지가 커져 있으면은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과자가 있더라도 개미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다 털고 먹는다고. 그렇죠? 근데 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신용 공유 물량들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또 이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관들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아이고 여차하면 얘들이 막 파악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꺾이는 걸 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꺾이기 전에 땡기는 선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형 펀드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든, 투자 대기 자금이든, 전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지가 않죠. 이 한정된 상황에서 코스닥으로 쏠렸다가, 거래소로 쏠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쏠렸던 부분에서, 이제는 거래소 쪽 흐름이 2000포인트 위에서 탄탄하게 지켜주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2050포인트만 넘어가 버리면 완전한 쏠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가고자 하지만 투자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못 올라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력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코스닥의 문제는요 분명히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요,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요.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이요. 서울 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자, 이게 지금 LED 여파를 가지고 가장 많이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인데, 보시면 빨간색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좋아요. 그런데 제일 끝단을 보세요.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시면 2011년에 형성되었던 이익에 아직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LED라는 것도 현재적으로 본다면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이것 또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의 경우도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반대로 같은 LED에서도요.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루멘스를 볼게요. 자, 루멘스를 보니까 어때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굉장히 늘어나죠. 종목이요.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LED 업종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즉 뭐냐면 사물인터넷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T 부품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럴 때 지수가 통째로 갈 수가 있느냐? 못 간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주 및 고평가 종목군들은요, 무조건 선매도 하셔야 됩니다. 선매도가 뭐냐면 추세가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파세요. 시장의 중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팔아가지고 옮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분명히 아까 지금 루멘스 같이 이렇게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러나 그 종목은요, 코스닥 내에서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수익 날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이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지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시장의 인기가, 시선이 여기로 가버리면 저평가된 종목도 또 한 번 재평가를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빠져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결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부터요, 오늘 내일 정도,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가요, 거의 거래소 수평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 같아요. 내일, 즉 이번 주 안에는요, 코스닥 종목들 전부 다 거래소 저가 대형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한 안전한 수익률 나올 수 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좋은 종목들을 담아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코 이번 시장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니프티 50 대형주들의 강력한 랠리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서머 랠리까지 이어질 것이니까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러고 나면, 나무는 멘토 말이 참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여름에 휴가철에 저한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모쪼록 코스닥보다는 분명히 중심은 거래소로 이동되었으니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옮겨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매도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잡기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는요, 힘없는 외인이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눈치 보고 있으면 먼저 이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바닥 팁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외인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인들 얘기해 주셨네요. 외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수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외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7거래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기관들은 오늘 매도가 나가면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갑니다. 자, 선물 쪽 볼까요? 선물 쪽도 살펴보니까,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굉장히 많은 물량, 오늘까지 해서 최근으로 해서 5월 12일부터 한 2조 5천억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들 반매도 나가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수는 외인들이 열심히 사주는데 반등을 못 줍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지만, 외인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손해를 보고 매수를 했나요? 2013포인트 올라갈 때 5월 16일 날 5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600억 샀고요. 19일 날도
한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지금 언제죠? 5월 13일부터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외인들이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둘 것이냐, 놔둘 것이냐, 좀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슈? 어제랑 똑같습니다. 뭐 주택 지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자체가 1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영향, 그런 뉴스거리들,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확실한 매수가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장에 좀 안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들어와줘야 됩니다. 사실 많은 물량 들어와주면서요, 기간 물량 쓸어 담아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올려놨어요. 2000포인트까지 올려놨는데 조금은 매도세를 강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라 판단이 됩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외인들의 매수세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다. 좀 더 확인을 해보자. 현금확보 얘기를 어제 잠깐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아마 오늘은 아닐지언정 조만간에 현금확보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 가지시고 여유롭게 보시고 대응해보자 하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멘토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성루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네, 눈치 보고 있으면 조금 이익 실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뭐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때린 게 장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조금은 선제적인 대응할 때도 좋다는 거죠. 어차피 올라가봤자 크게 못 올라가는 모습이다 라고 봤을 때 이미 어제도 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익 실을 하게 되면 내 계좌 안에 직접적으로 확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담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4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움직였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저가가 1955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고가 자체는 지금 현재 4월달 구간에서는 20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단과 하단 사이가 거의 뭐 50에서 45에서 50포인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5월달 돼서 우리가 낙폭 자체, 변동폭을 한번 계산해 보면 하단에 1940포인트에서 현재 2010포인트까지 60포인트, 70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자, 변동폭이 그만큼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5월달에 더욱더 큰 변동폭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감안하시자는 거죠. 이미 움직일 만큼 움직여줬던 게 바로 5월 증시입니다. 그러면 5월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갑자기 팍 상승을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면, 제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면 여기에서 조금씩 이익 실을 하면서 차라리 하단으로 조금 더 내릴 것 같아요. 어차피 변동폭 자체는 이미 맥시멈 변동폭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미니멈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좀 더 큰 변동폭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스피는 많은 변동폭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고, 그리고 현재는 눈치 보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이익 실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우리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7755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증권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사더라도 선거 끝나고 라는 멘트를 주셨고요. 이성루 멘토께서는 X 의견 같이 주셨네요. 대형 증권사라는 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더라도 선거 끝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멘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마성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테마가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서 대응을 하자는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됩니까? 2주만 참으시면 돼요. 2주. 그렇죠? 2주만 참았다가 그때 대응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정몽준 의원이 되지 않을 경우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그때 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일단 증권주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증권주 안에서 재편을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서 대형 증권사에서는 애탁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러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시세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1차적인 큰 시세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른 증권사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증권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파동 자체가 두 번째 파동이 훨씬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의 차이는 뭘까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동 자체가 크게 올라왔는 반면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파동, 이어지는 파동이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대우증권도 한번 같이 볼게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동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재편의 제도의 안에서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형사 중에서도 삼성증권이구나. 그러면 주가상의 흐름 자체에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파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파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슈거리에 대해서 이미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매집 자체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있던 이 매물권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매집을 위한 물량이었는지 아니면 매도를 위한 물량이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채택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현대증권보다는 가급적 증권주를 선택하시려면 대형증권사, 삼성증권 이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 증권사라는 멘트를 주신 거였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0897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한국전자인증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훈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네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달리는 시기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까요? 이런 종목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상한가까지 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굳이 제 스타일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의견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금 주가 흐름이 상한가 안착을 완벽하게 해주면서 물량이 많이 쌓인다면은 내일장에서도 갭상승 가져오면서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미 주가가요, 3월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셔야 되는지, 왜 사시려 하는지 조금 저는, 차라리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의 흐름 전혀 안 보이고 있고, 외인들의 매수 흐름이 어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고, 기타 부분적 물량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버리는 좀 느낌이 있고, 오늘장 수급은 좀 잡히나요? 오늘장 외인들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만 어떤 이제 세력이라 그러죠? 그 포인트에 의해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제 입장으로도 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더 확인, 상승적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 괜찮겠지, 오늘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죠. 달리는 시기라며 O 의견 주셨네요. 네, 위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면 문제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오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베팅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점이라는 거죠. 최근 트렌드랑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겁니까? 자,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IP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이런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 일자는 굿이다, 확정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전 고점이었던 부분 자체는 3,500원에서 지금 3,700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자체가 세력의 맥점입니다. 맥점 자체를 중간으로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 지점에서 최소한 2배 정도는 주가상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간이다. 대신 짧게 움직일 수 있다. 왜냐? 7월 달에 IPN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슈거리 자체는 7월 달까지만 제한적으로 크게 호재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꾸준히 주가 자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호재거리가 만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무조건 한 번쯤은 매수해 보시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한국전자인증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 만나보시죠.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8274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루멘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님 멘토께서는 수급 부재 확인 필요하다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시련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O 의견 주셨네요. 네, 이것도 의견이 다릅니다. 수급 부재 또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X 의견 주셨네요. 네, 뭐 OX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의견은 같을 거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수급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차트상으로 보자면 지금 매수 구간대까지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조금 매수하고 싶으신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림은 좋아요.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매수 포인트가 좀 잡혀야죠. 지금 뭐 기관들의 흐름은 굉장히 연일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들의 포인트가 잡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 기관들이 너무 많이 물량 오히려 던지다 보니까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보건데 아마 주가가 계속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좀 들어올 때 그때를 노리시는 게요. 아마 심적으로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좀 수급을 살펴보고 매수하자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시련이 많을 수 있지만 O 의견 주셨네요. 네, 뭐 지금 사는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맥점의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500원 선입니다. 자, 12,500원을 기준으로 12,5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분할 매수,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 그리고 거기 위에 있을 때는 비중 축소 전략,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낮은 차트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루멘스의 실적적인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업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다. 그게 첫 번째. 그러면 거기에서 왜 제가 12,500원을 말씀드렸냐면, 앞서서 보이는 이 지점에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 자체가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자체를 시간을 흘려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왜 갭 상승을 시키면서까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렸을까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낮추지 않겠다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거기에서 12,5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된다요?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급등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죠. 안 내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던 구간이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300엔드의 딱 중간선이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조금 더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도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 함께 만나보시죠. 0174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님 멘토께서는 모아가세요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반등을 기다리자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또 얼마 전에도 상담해 드린 적이 있죠. 같은 네, 의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흔들리는 건 없고요. 저는 항상 그냥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 주주 포인트가 급변하게 될 경우 그에 따라서 항상 대응을 해드리는데, 살펴보면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슈가 똑같습니다. 그냥 에코쉽 분야에 대해서 국내 대표, 글로벌 대표죠. 그래서 충분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 보셔야 된다는 거고, 수주가 가장 안정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인들의 매수 흐름과 전반적으로 코스피 흐름에서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소외를 받았던 경향이 있지만,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흔들리는 모습 오늘 장 좀 오르고 있긴 한데 큰 폭은 아니지만 다시 조만간에 분명히 차트 움직임이 바뀔 겁니다.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삼성 S대랑 똑같아요. 그냥 적금 형식처럼 모아가시는 전략을 계속 취하신다면요. 연말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우조선해양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현대중공업은 조선주가 아니다라고 네.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그런 이제 매출 비중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에코10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나 수주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뭐 LNG선이나 여타 화물이나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 뭐 중국 쪽에서의 저가 수주, 중국 쪽은요 기술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코10을 만들 그런 기술이 있지만 그 연료 효율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죠. 이상로 멘토께서는 반등을 기다렸다 매수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벌써 이미 과매도 구간이죠. 시청자분들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40선과 480선 1년간의 주가 그리고 2년간의 평균 주가 그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하단에 내려왔습니다. 자,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 힘이 들어오는 구간 자체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라도 크게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밑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이 한번 나오든지 우리가 흔히 급락후 첫 양봉은 무조건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단에서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지 권역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모아가는 과정에서 대신 언제 올릴까요? 그거는 얘네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얘네들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50이라는 종목을 제시하셨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54.8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32.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이렇게 선상클럽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여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